곧 일본은 망할 거라 하더군요. 후쿠시마 지진의 공포가 일본 전역을 뒤덮은 한 예언이 일본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침몰할 운명의 나라 일본. 후쿠시마현의 지역인 코리야마시에 살고 있는 한 일본 19살 소녀의 충격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운명처럼 찾아온 한국행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그 소녀가 발견한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이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걸 보았길래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후쿠시마 현립 고리야마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앞둔 유키라고 합니다. 졸업하기 전 저희 학교에서 졸업여행으로 한국을 가기로 했는데 주변 고등학교들은 졸업여행으로 유럽 국가로 가는데 저희 학교만 한국으로 여행을 간다는 게 마음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졸업식을 3월에 하고 4월에 학교 입학합니다. 특히 4월에 벚꽃이 흩날리는 계절의 졸업여행이라고 하니 너무 떨렸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조금 걱정되는 게 있었는데 바로 저희 아빠입니다. 아빠는 엄청 보수적이고 단호한 분이에요. 아버지는 극도로 보수적이고 단호한 분이셔서 한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아빠는 TV에서 한국에 대한 왜곡된 뉴스만 보고 계셨고 TV뿐만 아니라 휴대폰으로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과 생각이 많으셨습니다. 아빠는 매일 아침 식사 전 뉴스나 신문을 보시면서 한국을 안 좋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친오빠와 저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학생이 되고 K-팝을 들으면서 점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한국 문화에 접하면서 아빠가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쯤 친구가 BTS의 음악을 들려줬어요. 그 이후 한국에 대해 관심을 조금씩 갖게 되고 고1 때 한국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아빠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알게 되시면 저를 혼내실 게 뻔하거든요.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집에서 보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엄마는 제 편이었어요. 가끔 제 방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노래를 들으시면서도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그저 응원해주고 지켜만 봐주셨죠. 가끔 엄마가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셔서 얘기도 자주 나눴어요. 조금씩 엄마도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셨고 학교 갔다 오면 항상 엄마에게 한국에 대해 알려주곤 했어요. 아빠가 항상 저에게 하시던 말씀처럼 한국이 진짜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조금씩 한국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너무 궁금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깨끗한 거리, 편리한 대중교통, 인터넷 속도, 현대적인 건물 등 일본의 오래된 시설과 온라인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고리야마 고등학교는 외국어 교육 및 국제 문화 교육에 열려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한국 문화나 교육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한국에 대해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죠. 혹시라도 아빠가 알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깐요. 최근 한일 관계가 좋지 않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좋진 않았습니다. 혹시나 한국에 갔을 때 일본인이 저를 싫어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됐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했어요.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도 너 옆에서 한국에 대해 듣다 보니 궁금해졌고 아빠가 항상 하던 말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구나. 엄마도 한국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처음 가는 곳이니 혼자 다니지 말고 친구들과 조심히 잘 갔다 오렴. 그리고 엄마는 너처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랐지만 우리 딸은 더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좋겠어. 혹시라도 일본인이란 이유로 불편한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르니 조심해. 엄마의 말을 듣고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졸업여행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꿈만 같았던 한국 여행이 다가오는 게 떨리고 설레었어요.
그동안 한국에 대해 공부하고 찾아봤던 걸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겠다는 마음에 행복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빠의 걱정스러운 말들이 계속 마음 한켠에 신경이 쓰였어요. 졸업여행이지만 단순히 여행이 아닌 배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번 여행이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생각했어요. 드디어 출국하는 날이 되었어요. 아침에 아빠, 엄마, 친오빠와 같이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빠, 엄마, 오빠도 딱 한마디 했습니다. 조심하라고요. 저는 걱정 말라고 안심시켜드린 뒤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확실히 한국 승무원은 달랐습니다. 고른 치아, 밝은 미소, 친절함에 놀라웠고, 특히 일본어를 일본인처럼 구사하는 게 더욱 신기하고 멋있었습니다. 약 2시간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왜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1등 공항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나리타 공항도 엄청 크다고 생각했지만 인천공항은 그냥 달랐습니다. 건축물뿐만 아니라 공기, 이동하는 사람들, 많은 음식점 등 놀라웠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아도 질서 있게 입국 심사하고 심사 직원분들도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더라고요. 한국의 입국 심사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입국장을 나와서 이제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려고 공항버스를 타는데 와이파이가 연결되더라고요. 전 너무 놀라웠어요. 어떻게 움직이는 대중교통에서 와이파이가 잡힌다는 게 신세계였습니다. 역시 한국은 다르구나 했습니다. 교통카드로 지하철 버스, 결제가 되는 시스템도 너무 놀라웠습니다. 일본과는 전혀 다른 수단이라 친구들과 저는 너무 신세계였고 충격이었어요. 벌써부터 일본의 시스템이 한국에 비해 너무 느리다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이제서야 알았을까? 불편함을 왜 몰랐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제가 찾아보고 공부했던 한국의 모습은 그 이상이었어요. 처음 공항에서부터 지금 이동하는 이 시간까지 불편함이나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없어지게 됐어요. 어쩌면 내가 알고 있었던 한국은 더 편리하고 배워야 할 점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에 아빠가 더 생각나더라고요. 처음 방문한 곳은 경복궁 내부에 위치한 국립민속박물관이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의 평민들의 일상, 전통 의례, 생활도구 등이 전시되어 있고 과거 비교문화 관점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복궁은 봄이라서 그런지 사람도 많았지만 한복을 입고 다니는 외국인, 어른, 어린이가 많았고 풍경이 너무 이뻤습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 낭인, 일본군, 일부 조선군 수백 명이 경복궁을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찾기 위해 여자 시종들과 궁녀들까지 무차별 폭행 그리고 명성황후를 찾아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소각까지 외교를 통해 일본의 침략을 막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듣고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 내용과는 달랐고 이런 역사가 있었던 곳에 친구들과 제가 여기에 온 게 민망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교 교과서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빠가 늘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신 것도 어릴 적 역사 교육 때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씩 알수록 일본과 한국의 역사는 깊이 얽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친구들과 저는 점심을 먹으러 향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인사동이었습니다. 비빔밥, 불고기 정식 또는 채식 중심의 전통한 정식. 이 맛은 일본에서 절대 맛볼 수 없는 맛이었고 특히 야채의 신선함과 고기의 맛은 정말 잘 어울리고 잊을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계속 생각나는 맛이었거든요.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들은 90% 이상이 외국인 손님이었고 다들 놀란 표정이더라고요. 밥 한 톨도 남기지 않으려고 싹싹 긁어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주변을 구경하는데 아기자기한 소품뿐만 아니라 전통 찻집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경복궁 그리고 인사동까지 전통적인 모습, 하지만 현대적이고 세련된 곳이었습니다.
확실히 한국은 패션의 도시라고 느꼈던 건 어른, 학생, 아이들이 입은 옷 그리고 액세서리까지 너무 이뻤습니다.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 가는 곳마다 너무 이쁜 벚꽃, 그곳에서 데이트하는 연인들, 그리고 나들이 하는 가족들 너무 부러웠습니다. 일본 벚꽃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걷고 구경하는데 한국 고등학생들이 친구들과 저를 보며 일본인 아냐? 라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었는데 일본인이신가요? 라고 일본어로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인은 일본어 공부를 하는 줄 전혀 몰랐거든요. 그 학생이 일본어로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였고 거의 일본인 수준이었습니다. 친절하게 웃으면서 홍대에 가면 더 재밌는 구경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위치랑 장소를 알려주었어요. 세대와 국적을 넘어선 따뜻한 교류는 제 마음속 편견을 조금씩 지워가고 있었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와 몸의 피로를 풀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강 난지 캠핑장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친구들과 어제 좋았던 기억들을 되새기며 즐겁게 이동했습니다. 한강 난지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너무 이쁜 전경의 감탄이 절로 나왔는데요. 한강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러닝 코스, 캠핑장, 텐트 등 정말 외국 같았어요. 도심 속에 이렇게 큰 강 옆에 공원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특히 돗자리를 깔고 치맥하면서 놀고 있는 사람들, 버스킹하는 사람, 러닝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등 캠핑장에 도착한 우리에게 가이드님이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한국의 대표 음식, 치킨을 시켜볼까요? 일본에서도 치킨은 흔한 음식이라 별 기대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배달 온 치킨을 본 순간, 이게 치킨이에요? 크기부터 일본과는 아예 달랐고 박스를 열자마자 터져나온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일본 치킨의 2배는 되어 보이는 크기에 먼저 놀랐고 빨갛게 코팅된 양념의 윤기가 식욕을 자극했어요. 이것은 바로 양념치킨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맛이죠. 첫 한 입을 베어 물었을 때의 그 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촉촉한 닭고기, 그리고 달콤하면서도 약간 매운 양념이 입안에서 폭발했어요. 맥주와의 완벽한 조화. 하지만 저희는 학생이라 마실 수가 없어서 아쉬웠어요. 한국에서는 치맥이라고 부르는 문화라고 하더군요. 뜨거운 양념치킨과 시원한 맥주의 조합.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매콤한 양념이 혀를 자극할 때마다 시원한 콜라에 그 열기를 식혀주는 완벽한 맛.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치맥을 좋아하는 거구나. 사이드로 무는 완전히 문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일본은 이렇게 상큼한 물을 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아삭한 무가 기름진 치킨의 느끼함을 완벽하게 중화시켜 주었고, 한국 치킨은 정말 예술이에요. 한 마리를 다 먹고도 또 시키고 싶을 정도로 중독적인 맛이었습니다. 이제야 한국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치킨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너무나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녁 먹을 시간이 돼서 캠핑장으로 이동하는데 친구들과 저는 엄청 큰 캠핑 공간에서 현대적인 시설을 보고 너무나 놀라웠어요. 특히 옆에 편의점은 없는 게 없더라고요. 숯, 불판, 고기, 야채, 폭죽 등 모든 것이 캠핑객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게 시설이 다 갖춰 있었어요. 특히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크기의 삼겹살, 거기에 신선한 야채, 별미인 김치를 굽고 같이 쌈을 해서 먹으니 얼마나 맛있던지 신세계였습니다. 친구들이랑 말없이 그냥 굽고 먹느라 대화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강 옆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라면을 샀어요. 일본 라면도 맛있지만 한강에서 먹는 라면을 정말 꿀맛이라고 유튜브에 나와 있어서 어떤 맛일지 궁금했습니다. 면치기를 하는 순간 달랐습니다.
라면 기계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앞에 보이는 크고 넓은 한강 때문이었습니다. 한강의 경치를 바라보며 먹는 라면은 일본의 라면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매콤하고 얼큰한 국물,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 쫄깃한 면발은 일본 라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탱탱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한국 유튜브만 봐도 꼭 와야 되는 곳 중 한 곳인지 알겠더라고요. 단순히 라면만 먹는 게 아닌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바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앉아서 한강과 그 주변에 있는 대교를 보면서 각자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공부하고 알아봤던 한국에 대한 문화,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한국에 대한 뉴스, 그리고 교육까지 참 많이 다르구나. 우리가 알고 배운 게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을 탈 때마다 느꼈던 그 놀라움이 아직도 생생해요. 한 장의 카드로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이라니. 일본에선 있을 수 없죠.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현금으로 결제해서 티켓을 구매하고 다른 대중교통 이용 시 똑같은 방법으로 수동적으로 움직여서 했어야만 했거든요. 현금을 준비하던 그 불편함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달랐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고 더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오히려 일본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현대적으로 빠르고 변화하고 있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저와 비슷한 또래 학생들이 순간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더 발전해가는 곳에서 공부와 문화를 배우게 된다면 성인이 돼서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게 마냥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아빠가 뉴스를 보면서 왜 한국은 안 된다고 했을까? 라는 생각과 한국은 위험한 곳이라며 말씀하셨던 게 전혀 생각나지 않았어요. 친절하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었던 고등학생, 그리고 가는 곳마다 친절하게 웃어주시면서 대답해주시던 음식점 등 한국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본에서 들었던 K-팝을 곳곳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어요. 일본에서 처음 들었던 BTS의 노래, 춤 영상들을 편안하게 안에서 밖에서 보고 들을 수 있었던 게 너무나 좋았고, 특히 댄스 동작도 몰래 연습하던 제 모습을 생각해보면 웃음이 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일본에 가서 아빠한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한국어로 노래도 따라 부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고맙습니다를 처음 말했을 때 밝게 웃어주셨던 전통 음식점 사장님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네요. 서툴지만 용기에서 한국어로 말할 때마다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모습에 자꾸만 말을 걸고 싶어졌습니다. 발음이 이상해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한국말을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한강에서 먹었던 라면 맛도 잊을 수 없고 또 매콤하고 얼큰한 그 맛이 아직도 입안에 생생해요. 삼겹살과 김치는 뭐 말할 수 없는 맛이고 일본의 돼지고기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습니다. 특히 쌈장에 싸서 먹는 방법도 신기했는데 이제는 제일 좋아하는 먹는 방법이 됐어요. 다음에 올 땐 꼭 더 많은 한국어를 배워 올 거예요. 그때는 성인이 돼서 친구들과 한강에서 치맥도 먹고 싶고 자전거도 탈 거예요. 노래방 가서 춤도 추고 한국 음악도 잘 부를 수 있게 연습하고 더 많은 걸 공부해서 다시 오겠다고 친구들과 약속했어요. 일본에 가서 아빠한테 이제는 알려드리고 싶어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또 얼마나 발전하고 최첨단 시스템인지 아직은 많은 걸 경험해보고 공부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해보진 못한 게 엄청 많은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오빠도 꼭 다음에 올 때 같이 와서 배우고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